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게 참 공부하다 보면 참 시간만 흘러가는데 이 사상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태양에는 뭐 1%도 안 된다. 뭐 태음인이 제일 많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의 주제를 우리나라 지역의 특징과 그 체질 분포도의 차이, 그리고 사상의학에서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중에 알려진 바로는 태음인이 50%, 그리고 소양인이 30%, 그 다음에 소음인이 20%. 그럼 태양인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거는 이 동의수세본에는 이재만 선생님 쓰신 책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의수세본을 이재만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는데, 그때 사실 개정판인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동의수세본이 60대 쓰신 책 말고 그 이전에 쓰지. 그걸 이제 마지막에 쓴 거를 신축본이라고 그러, 그 이전에 가보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쓴 동의수세본 책을 봤더니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북쪽 지역에서는, 북쪽 지역 산골에서는 소양인이 50%, 틀리죠 비율이. 아까는 뭐야, 태음인이 50%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소양인이 50%, 태음인은 30%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남쪽 지역의 평야 지역은 어떠냐, 소양인이 이제는 40%, 태음인이 40%, 소음인이 20% 이렇게 틀려요. 매번 틀려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내느냐, 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마 선생님도 예전에는 비율을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소양이 40%, 태음인 40%를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태음인 50%, 소양인 30%를 받다든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또 이재만 선생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틀리고 산골 지역과 평야 지역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느냐, 예전에 좀 약간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환자의 숫자하고 이재마 선생님이 보셨던 환자의 숫자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 약간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의료 시스템의 차이예요. 이재마 선생님은 예전에 현감도 하셨어요. 또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청와대 보초실, 그러니까 경비실에 근무도 하셨고, 또 방랑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불편했기 때문에 멀리서 환자가 와서 진료받기가 쉽지 않고, 또 진료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재마 선생님이 보셨던 환자 숫자하고 요새 우리가 보는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경험이 적었다니, 우리보다는. 약간 건방진 얘기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자꾸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지역 다양하게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그 퍼센트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인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 태양인이 예전에는 거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만명 중에 1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면 0.1%인가? 어떻게 되나? 0.01%가 되나? 0.01인가? 0.1%.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대략 약간 사람마다 약 5%나 10% 정도 되지 않냐라는 게 중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조선 말때에는, 조선 중기나 또 영종도 시대에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가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하고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기근이 많아졌어요.
그렇겠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사, 즉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태양인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더 잘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먹는 곡물들이 대부분 태음인, 소음인들한테 좋은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인 식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냥.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절을 할 수가 많았고요. 이제 지금은 어때요? 의료가 훨씬 좋아졌죠. 어렸을 때 죽는 게 거의 없어요. 예방접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가 혼란하고 할수록 어떨까요? 성격 급한 놈이 먼저 죽죠. 자, 전쟁 터졌다. 어때요? 동료가 죽었어. 으악! 전우가 죽었어. 저 죽일 놈 해서 총 들고 먼저 났었죠. 그러다 먼저 죽죠. 그 먼저 나서는 놈이 먼저 죽어요. 세상의 철칙이에요. 그럴 때 체질 분포로 봤을 때 태양인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나서기가 쉽겠죠. 그래서 죽어요. 요새는 어때요? 태평성대야. 최소한 6.25 전쟁 이후로는 전쟁은 없어요. 그죠? 물론 월남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군인들이 파견된 거고 우리가 전쟁터는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은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우리는 걱정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극복했어요. 이젠 보릿고개가 뭐지? 몰라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점심 굶고 그러지는 않다겠죠. 보릿고개가 뭐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요새는 좋아요. 이런 경제 건설을 하고 우리가 식량 걱정을 안 한 때가 요새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항상 우리는 걱정을 했어요. 물론 예전에 세종대왕 때도 식량이 남아 들어갔고 영종도시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대부분 수입하는 건데 수입하려면 또 경제건설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경제건설 기초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힘이 했어요. 그 힘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인이 어렸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적었다는 얘기야. 자, 몇 가지가 되죠. 자,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아사할 수 있는 기준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죽었고, 지금은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별로 없고, 또 의료가 많이 발달됐다. 또 위생 상태도 많이 발달됐다. 옛날에는 막 물이 오염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도 많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조건. 그러니까 태양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동유럽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태양인 여자는 자식을 낳아도 하나나 두살밖에 못 낳아. 조금밖에 못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해. 자녀를 조금밖에 못 낳는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희로 번역하기도.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사실 태양인도 자식을 낳거든요. 태양 여자라. 왜냐면 태양 여자 골반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통 자식을 낳으면은 뭐 5, 10명까지도 낳는다. 5 내지 10명 낳는 게 보통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새야 뭐 셋만 낳아도 많다. 이래. 근데 예전 기준으로 5 내지 10 낳는 사람 기준으로 2셋밖에 못 낳으면 거의 못 낳는 거지. 적게 낳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게 이상해. 그러니까 태양인 여자라 하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자식 낳는 게 다 가능하고 한다. 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태양인 숫자가 옛날보다는 많아졌다. 이 말하고 또 비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소양인, 태음인 이런 비율들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전제를 깔고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을 좀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전라도 한번 가보셨어요? 호남 지역 어때요? 지평선이 보이죠? 평야. 물론 우리나라에 곡창지대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평선이 보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음인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황량해요. 양인이 보면 어떨까요? 호탕한 거죠. 자, 똑같은 경치를 보고 느낌이 틀린 거야. 자, 다시 말할게요. 지평선은 황량한 거야. 이걸 보고 음인들이 보면 황량한 거야. 양인이 보면은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
자, 경상도 지역을 가볼까요? 경상북도 지역 첩첩산중을 가보면 어떨까요? 음인이 보면은 아이고 아늑하네. 양인이 보면 어떨까요? 아유 답답해. 꽉 막혀 있으니까. 자, 어떤 느낌 들까? 같은 경치를 보고도 다르단 말이야. 사람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음인들이 자, 다시 양인들이 호남 지역에 산다면 어떨까요? 신나겠죠. 음인이 살면 어떨까요? 황량해. 그러면은 죽든지 이사를 가든지 아늑한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있죠. 아늑한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황량하다 보면 정서가 좀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살아남으려면은 음인이지만 꼭 마치 양인같이 행동하면은 살아남겠죠. 또 반대로 경상도 지역, 강원도라든지 이런데 첩첩산중에 산다. 그러면 음인들은 아늑하다고 얘기를 하고 좋아요. 양인이 보면 어떨까? 답답하거든. 그러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답답해서 죽든지, 아니면 양인이지만 음인같이 사고방식을 가져서 생활을 하든지, 그럼 살아남겠죠. 그것이 100년, 200년, 몇백 년, 몇천 년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 호탕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양인들이 많아져요. 첩첩산중은 어떨까요? 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거는 물론 지역과 체질의 차이가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경지 정리가 되니까 체질적으로도. 그러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은 호남에 사는 소음인이다. 꼭 마치 양이같이 행동해. 그걸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또 첩첩산중에 사는 강원도나 경상북도 지역에 사는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양인들이 아늑한 데 살다 보니까 꼭 음인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체질 판단을 갖고 착각을 해요. 음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양인인데. 그래서 출신 지역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평선이 보이고 호탕하게 열린 동네다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새로운 문물을 더 잘 받아줘요. 자, 양인들은 호기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양인들은 호기심이 더 많고 새로운 걸 더 잘 받아줘요. 음인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거 받았는데 좀 망설여요. 그리고 자기 건 잘 지켜요. 음인들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호남 지역은 옛날부터 새로운 사상이 더 잘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경상도가 먼저 가요? 아니면 호남이 먼저 들어가요? 호남 지역을 먼저 들어가죠. 기독교가 어디부터 들어갔을까요? 호남에 먼저 들어가죠. 지금도 자, 불교도 호남에 먼저 가고 신라는 제일 마지막에 전파가 되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흔히 신라 지역을 보수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음인들이 많고 첩첩산 안정화된 걸 좋아해요. 안정화된 동네일수록 확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서서히 변하는 걸 좋아하지. 확 변하는 거는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또 불교 그렇지. 기독교 때 어디부터 들어가요? 호남부터 먼저 들어가죠. 지금도 불교 하면은 경상도 지역에 아직도 많죠.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호남에 비하면은 분포도가 적어요. 자,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어디부터 들어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국의 외정시대 때, 그럴 때도 호남 지역이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새로운 신사상을 어디가 더 잘 받아주냐? 지역적으로 광활하고 체질적으로 양인이 많은 동네일수록 새로운 신사상을 더 잘 받아준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우리가 이제 말한다면 그래요.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소양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그런 기질을 많이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상북도 지역은 태음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경상남도 지역은 소음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경상남도 지역은 일본하고도 가깝거든.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나 또 일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소음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무시 못해. 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함흥주 이렇게 하면은 북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중국 애들이 태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도 체질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했었다만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역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 양인이시다. 이러면은 자식도 양인일 확률이 높고 또한 그 양인의 분위기를 많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또 어머니의 그거를 많이 더 따라요.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머니 영향에 길러지고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체질 판단할 때 그런 지역,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볼까요? 또 하나 국가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아까 태음인이 많다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국이 한번 범람을 하면 강이 양자강이나 황하가 한번 범람하면 어떨까요? 한 달, 두 달이 가요. 우리는 어떨까? 한강이나 낙동강이 범람을 했다. 한 3일이면 물 다 빠져요, 우리는. 희한하죠? 자, 다시 말할게요. 중국은 황하다. 이러면은 한 달, 두 달을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만만데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기질이. 조바심을 갖는다고 되지가 않아. 우리는 어때요? 확 물 난리 났다 해도 3일 있으면 물이 다 빠지면 그 다음에는 언제 그랬나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냄비 근성이고 좋게 말하면 우리는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쉽게 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해. 사계절이 분명하다 보니까 추나 추동이 분명하니까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 그때가 어느 틈에 보면 또 가을이야. 또 가을이 며칠 가다 보면 또 겨울 되는 것 같고 이게 분명해요. 자,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식물의 초목들도 맑아지고 사람의 심성도 좋아져요. 자, 이게 발달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열대 지역이다. 항상 뜨거워요. 이게 밝을까요? 밝지 않아요. 시베리아 지역까지 항상 추운 동네다. 이거 어떨까요? 밝지 않아요. 사계절이 분명할수록 자극이 적당히 되니까 이게 발달이 되고 우리는 감성이 뛰어난 거예요. 감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덥고 추울 때는 춥고 봄, 가을, 추나 추동이 분명해지니까 느낌이 뛰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물이 맑아요. 물이 맑다 보니까 물이 왜 맑을까요? 우리나라는 전체는 화강암지대죠. 화강암지대의 특징은 아무데나 땅을 파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화강암이 물이 자연정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자연정수가 있는 나라다 생각하면 돼. 중국 가서 물을 먹어봐요. 맹물 그냥 먹을 수 있어? 못 먹죠. 프랑스 가서 먹어봐 안 되죠. 독일 가서 먹어봐 안 되죠. 일본은 섬나라니까 당연히 물이 안 좋고 섬나라 치고 물 맑은 나라 없어요. 물이 탁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중위도 지역에서 중위도 지역 살기 좋은 거기서 물을 아무데나 땅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중국은 물이 탁하고 그 나라도 넓다니까 황하가 범람하면 한 달, 두 달이 걸리고 우리는 금방 빠지고 자극이 뛰어나고 물이 맑아. 그러면 심성이 다 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뛰어나니까 언어가 발달해. 예를 들어서 노란하다, 옐로우. 그럼 옐로우에 대한 단어가 우리는 무수히 많아요. 몇십 개가 돼요. 누르꾸르마가, 누르수르마가, 누리끼리하다, 센노란하다. 이거 단어 몇십 가지가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많지 않은데. 그 얘기는 우리가 감각. 그리고 또 하나 물이 맑으니까 우리는 국이나 찌개를 먹어요. 국이나 찌개를 우리는 항상 먹잖아요. 자, 국이나 찌개가 끓여지려면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다 보면 우리는 물맛이, 찌개 맛이 계속 틀려요. 만들 때마다 틀려요. 그게 고급 문화예요. 항상 같은 맛이다. 질려. 물려서 못 먹어. 근데 우리는 국이나 찌개 매일 먹어도 안 질리거든? 왜냐면
만들 때마다 맛이 틀려. 재료가 조금씩 달라져. 재료가 같아도 비율에 따라서 또 맛이 틀려져. 그 얼마나 오묘해. 그러니까 고급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어렸을 때 계속 먹다 보니까 미각이 발달하니까 감각이 뛰어나지는 거야. 느낌이.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고 물이 좋고 사계절이 분명해서 우리는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느낀 게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IT 문화가 요새 많이 발달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 버거라든지 자동차의 흔들림 우리가 잘 잡아냈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은 물도 빨리 빠지고 추나추는 빨리빨리 이게 지나가니까. 그리고 그 감각이 뛰어나. 또 플러스 감각이 뛰어나. 심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동차 뭐 아니면 뭐 음식 맛이라든지 이거 민감하고 우리는 탁탁 잡아내. 그리고 우리가 잡아내고 한 것이 전 세계로 통용이 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힘이에요. 그럴 때 더 하나 느끼는 거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의학적으로는 체질의 차이까지 우리는 또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탁하고 맛만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체질적으로 태음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래도 또 어울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잘 안 돼. 일본은 뭐 또 거기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더 강하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뜬금없이 보면 뭐 체질 분포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뜬금없이 얘기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물이 맑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뛰어나졌다. 이 감각이 뛰어난 것이 결국은 사상의학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우리는 극명하다. 경상도, 전라도 이런 차이들이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느껴지게 되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예전에 율곡 선생님이나 퇴계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 철학 논쟁의 바탕이 됐고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오늘의 우리가 된 거다. 그리고 그 바탕임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IT 산업의 발달로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절약에 깔려 있다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번 주 수업은 제가 뭐 간략하게 이런저런 그냥 뭐 잡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체질별로 다르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르다. 분포도가 다르다. 그리고 지역의 특징이 관여가 되더라. 예를 들었다면 간단히 말하면 호남에 사는 소음인과 경상도에 사는 소음인이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음이라 해도 다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사는 소음인하고 프랑스에 사는 소음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르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런 연구를 현재 몽고하고 미국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몽고가 우리하고 뿌리가 좀 같죠. 그래서 몽고의 사실 체질 구분을 하고 그런 특징들하고 우리하고 하면 상당 부분 일제 우리나라 소음인과 몽고인의 소음인이 비슷해요. 근데 뭐 아프리카의 소음인하고는 좀 달라요. 똑같은 소음이라 하되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물론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좌담의 형식 같이 그냥 뭐 좌담은 아닙니다만 저도 앉아서 하니까 좌담 내가 앉아서 얘기한 거 좌담이겠죠. 원래 주고받아야 되는데 뭐 이 수업의 특징이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 지나가는 옛날 얘기 하듯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수업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